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리치션에서 M&A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좀 M&A가 많았고요. 미국 M&A는 사실 이렇게 약간 한 섹터 내에서 어떤 경쟁사를 인수해서 그 섹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M&A가 좀 많았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리치 시장에도 M&A가 있었고, 그리고 물류센터 시장에서도 그런 M&A가 전해졌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달리 또 아시아권에서는 약간 스폰서가 이제 홍일한 니츠끼리 합병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그런 사례 되게 많았죠. 이제 캐피탈랜드라든지 메이플 트리 같은 이 큰 스폰서들이 자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폰서로 있는 니츠를 이렇게 합병해서 복합 니츠로 만들고 섹터도 다변화하고 또 규모도 키우는 그런 어떤 전략을 추구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에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 일본에 이제 대형 이제 부동산 자산 운용사 케네딕스라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이제 독립계 자산 운용사인데, 이 케네딕스가 이제 스폰서인 리츠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 리츠가 합병을 합니다. 이제 케네딕스 레지덴셜 넥스트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케네딕스 리테일 리츠 코퍼레이션, 그리고 케네딕스 오피스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이 3개 회사가 합병을 해서 KDX 리얼티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탄생하게 됐는데, 대형 M&A죠. 엄청나게 큰 이제 M&A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리츠들은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오피스와 리테일, 레지던셜 같은 다양한 섹터를 이렇게 각각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서 복합 리츠가 되게 됐고요. 합병 후에 이제 이 리츠가 이제 거느리게 되는 자산의 개수가 총 350개, 자산 규모는 82억 달러 정도 되는 아주 큰 리츠고요. 현재 일본 리츠 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섹터도 다변화하고 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합병 시기는 이제 올해 11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런 이제 M&A 통한 합병을 하면서 자산을 재편한 과정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총 197억엔 규모의 자산 4개도 인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M&A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초에 미쓰비시 상사와 UBS가 출자한 재팬 리테일 펀드, 그리고 MC UBS 미드시티가 합병을 했는데요. 이게 각각 리츠가 리테일과 오피스에 특화된 리츠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런 리테일과 오피스 시장 전부 다 이제 어려움 겪다 보니까 한 섹터에 이렇게 집중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이제 추구하겠다는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요. 이 두 개가. 그래서 탄생한 게 이제 재팬 메트로폴리탄 펀드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JMF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초대형 리츠가 탄생을 했고요. 현재 이 리츠도 일본 전체 이제 제2리츠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드는 대형 리츠고요. 근데 이게 또 작년에 이제 콜버거 앤 크레비스 로버츠가 이 리츠를 운영하는 운영사 자체를 인수해버려가지고 지금은 또 이렇게 KKR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리츠가 됐고요. 상당히 이제 일본 시장에서는 일본 리츠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이제 일본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이미 이런 사례들 많이 진행이 됐고요. 작년이랑 올해 싱가포르 출장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어떤 배경인가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리츠라는 게 초창기에는 미국도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복합 리츠가 많았습니다. 지역도 구분하지 않고 섹터도 구분하지 않고 다 담았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때 그 자산의 그 리츠의 어떤 특징을 잘 읽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 섹터에 집중되어 있는 리츠가 좋기 마련인데, 근데 이제 또 점점 최근에 또 이런 어떤 섹터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글로벌 산업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또 이제 복합 리츠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리츠는 아직 M&A 사례가 없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당연히 한국 리츠 시장도 성장을 하게 되면 M&A 같은 이제 방식을 통해서 리츠가 규모를 키우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들이 향후 이제 미래의 한국 리츠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동시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 당연히 일본과 리츠 시장에 투자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리츠 M&A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